6월 18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역사가 앞으로 조금씩 진전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듯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저께 있었던 김현 의원의 무죄 판결,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박주신에 대해서 이 백력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자 나섰던 7명에 대한 법원의 이 유죄 판결,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요, 역사는 세월이 흘러도 진보가 아니라 퇴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 검사가 양 박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400만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판사는 이보다 훨 덜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죄의 성격으로 봤을 때 결국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요. 결과는 양성호 박사 등 이 피고인들이 양 박사 1,500만원, 나머지 6명도 7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형한 이 500에서 400까지의 벌금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이 판사의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일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금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기소된 사유는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원순 시장을 2014년 6월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서울시장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겁니다. 자, 이분들은 그 박주신이 했던 여러 차례의 신금, 또 각종 MRI나 엑스레이 서류 등이 다 다르고 문제가 있으니까 대리신금 의혹이 있다, 그래서 본인을 불러서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인은 오지 않았고 정인 신청이 되었는데도 오랫동안 재판을 연기하면서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쩐다, 이런 어떤 부분을 언급을 했고, 실제로 박주신 씨의 연락처조차도 아버지인 박 시장이 재판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주신 씨가 와서 한번 간단하게 재검증을 하고 판사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 해서 방청석은 없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중요한 자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음해자들을 확실히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왔더라면요. 그러면 당연히 재검증에 응해서 기국을 해서 정인으로 되어서 판사의 지휘하에 의사들 앞에서 검증을 했더라면 모든 사실이 간단히 끝날 수 있었는데, 이런 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또 박 시장도 외국에 체류 중인 아들의 연락처조차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을 때립니까? 우리가요, 원고와 피고가 있을 때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원고를 갖다가 엄해해서 선거에 떨어뜨리려고 했다면 원고는 당연히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입증해서 피고를 골로 보내버리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판사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 이 재판에서 원고가 재판부의 이 정인 신청이나 각종 검증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검사의 구형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죄를 때린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자, 우리 사회는
일정한 레벨에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은 언터처블이 됩니다. 김현 의원요, 의원 되기 전에 뭐 그냥 정당의 일개 당직자였습니다. 박원순 씨 그냥 사회운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배지를 달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박원순 씨 서울시장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법도 피해가는 성역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갑질 중에 상갑질을 했고 한 사람은 온갖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면서 남을 위해서 산다고 온갖 미아를 다 하고는 자기 아들은 군대에서 빼서 현역을 공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무기력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보수 언론,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부, 우리 전이 보수의 상층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번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SNS에서 여론 조성을 하고 백묵총을 만들어서 여론 조성을 하고 재판에 변호사로서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아스팔트의 보수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왜? 박원순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상층부에도 새누리당에도 새누리당 지도부에도 정권의 상층부에도 보수 언론의 상층부에도 보수 진영이 좋아하는 재벌들의 상층부에도 숱한 백령 면제자들이나 백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요, 야당의 대표에 취임한 한 분에게 주요 언론사 사장이 갔답니다. 회장이네요. 이분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때 그 야당의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한번 정치 한번 하지 이랬더니만 저는 군대 안 갔다 온 문제가 좀 있어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지도층, 보수 진영의 지도층은 권력층이라서 상류층이라서 기득권이라서 안 가고 거기 또 야권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데모를 해서 깜빵을 갔다 와서 안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사회의 지도층 상당수가 본인이나 가족이나 군대에 안 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안 가고 또 자식도 안 가고 손자도 안 가면서 청문회나 뭐나 하게 되면 군대 문제가 백령 문제가 아주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북한과 무한 대결을 해야 되는 전쟁 위기의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벙커에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도층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아스팔트 보수가 이걸 규명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개고생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시청 앞에 대한문 앞에 열린 백묵총 집회에 한번 가서 한마디 하고 왔는데요. 정말로 어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병력을 면탈하려고 하는 그러는 의혹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레스 격으로 이 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내는 특별법을 정부가 만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이 개고생을 추운데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뭐 어제 저보고 트윗에 올렸대요.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2차다, 3차다.
근본적으로 틀이 바뀌기 전에는 2차, 3차 가서 이 일이 규명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길거리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저도 회의를 가집니다. 자, 지금 박원순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보수 언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박원순 아들 병력 비리 아니다. 무한 이 의혹 제기를 끝내야 된다. 무책임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원순 편에 들어서 확실히 손들어주는 거죠. 이게 보수 언론의 실체입니다. 이 병력 비리 의혹만 있겠습니까? 어디? 얼마 전에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연예인들 돈 많은 상류층에게 소개하는 브로커, 또 그 상류층은 연예인을 정치인한테까지도 상납했다는 그런 어떤 팩트,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도 연예계에 종사하는데 사회자가요, 이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고 힘들었다. 이제 법이 나서서 이런 성상납, 성매수 의혹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연예인이나 연예 지망생들에 대해서 상류층들이 브로커를 시켜서 접근해서 일회당 얼마씩으로 계획을 걸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성매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넘어서 정치인들에게, 정치인 자식들에게 상납하는 이런 행태들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한번 때려보십시오. 마약, 연예인, 돈 많은 상류층, 그리고 정치인, 이 부분에 대한 커넥션들이 얼마나 해자가 되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사 안 합니다. 이 사회에요, 이런 어떤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솔직히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습니다. 자, 내년에 대선인데 한번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판사들도? 내년에 대선인데 정권이 어디로 갈까? 자, 여기에 이 재판을 내가 왜 이리 때리느냐? 나도 내 장래를 생각하면서 때리자.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지금 떠드는 사람 뒤에 유력한 여건에 그래도 핵심이나 권력이 붙어 있느냐?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아스팔트 보수하는 맨날 그 사람들이 다 떠들고 있네. 이 정도는 뭉개고 가도 뒤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2심에 가보세요. 재판이 그렇게 안 나오나?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이걸 타파하려면 뭘 어째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썩어도 너무 썩었고요. 박근혜 정부가 정말 부패 척결 하나만 하고 가더라도, 우리나라 상류 기득권층의 비리에 대해서 한번 틀고 가더라도 성공하는 정권이 될 거라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무기력합니다. 계속 싸우기는 싸우겠습니다. 저도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싸움이요, 이 바위에 계란 던지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이기는 싸움이 돼야 됩니다. 지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요, 사람 힘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박주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뭐 중요합니까? 솔직히 뭐 대선 주자로서 지금 3위 사이에 처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야 대선 주자를 막론하고 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북한과의 전쟁 도발 위기를 어떻게 끌어나가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고 병력 의무를 요구하면서 저들은 뒤에서 연예인이나 사고 마약이나 하고 이렇게 지내면 이것이 이 사회의 정의입니까? 이 사회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의 자식들만 적과 맞서서 나라를 지키고, 돈 있고 힘 있는 자의 자식들은 연예인 끼고 마약하고 술 처먹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정의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요, 너무 박원순, 박주신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시각을 다 넓혀서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유력 대선 후보들의 비리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스 브리핑에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